과거에는 지상파 TV가 모든 드라마들을 석권했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 OT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들이 나타났죠. 넷플릭스도 있고, 티빙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여러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익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 아니면은 굉장히 고색창연한 구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드라마들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련의 탈곡사들에서는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맨날 종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겹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민원련 조선이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로 바쁘세요, 좀? 일단은 총선이 한 6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총선감시 시민연대. 네, 저희가 총가면을 할 이제 도입이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출범식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출범식에 맞춰서 모니터도 좀 더 빠르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원래도 그렇군요. 바쁜데. 네. 총선감시 시민연대 이번에 목표는 뭡니까? 어떤 거를 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그것은 아직 출범식에 공개될 예정이라. 아, 그래요? 네. 아마, 네. 그래서 귀뜸해 주시고 힌트만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힌트만. 네, 늘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걸 먼저 할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좀 정책 보도 위주의 그런 것들을 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당대표들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거나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이 더더욱 문제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렇군요. 아마 그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을 제대로 감시하는지 언론이 제대로 하는지 보도를 네, 하는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아마 방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응원해 주실 거고요. 총선 감시 시민연대 출범하면은 이후에 또 그 감시한 내용으로 많이들 이렇게 와서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너무 맨날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맨날 비슷하게 좀 문제다. 종편이 문제 맞습니다. 근데 종편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니까 드라마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주로 준비하신 내용이? 네, 일단은 저희가 늘 하는 게 보도를 전문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일단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저희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단체다 보니까 회원들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 한 축인데 그렇군요. 회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모니터하고 비평해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신문 담당, 방송 담당이 있어서 방송 모니터 위원회 이렇게 저희는 부르는데 예. 저는 거기에 간사로 있고 그 저희 방송 모니터 위원회에서 좀 저희의 대표 콘텐츠로 하나 가져가자라고 해서 한 해에 나왔던 드라마의 등장인물 분석을 우리가 매년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그렇군요.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할 겁니다만은 예. 일단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드라마에 나타났던 등장인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뉴스만 보는 게 지겨워서 일부러 이거 만들어서 드라마 보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조선이 활동가가 만드신 거 아닌가요, 이거? 물론 좀 숨 쉴 구멍은 되더라고요. 늘 조국 이런 것만 보다가 좀 재밌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살펴본 방송사는 10개 방송사입니다. 예. KBS 1, 2, MBC, SBS, 종편 4사, 예. 그리고 CJ 계열의 PP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TVN이나 TVN, OCN 이렇게 10개 드라마를 봤고요.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니까 꼬박 1년 동안 나왔던 와. 드라마들 1년 동안 드라마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모두 다를 보지는 못했고 예. 대부분 팔로잉을 매달 하면서 등장인물들을 분석하고 추리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행복하셨겠네요. 머리 아픈 것만 보다가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예.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좀 나왔나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2017년에도 같은 걸 했었었는데 예. 등장인물들이 직업이 어떻고 경제적 배경이 어떻고 여기까지 이제 2017년에 했다면 올해는 성비는 어떻고 예. 어떤 연령별 비율은 어떤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한국 사회를 온전히 다 대표하고
대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에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이 많으면 비정규직의 얘기를 좀 다뤄준다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신데렐라 스토리라든지 재벌 이야기라든지 흔히 늘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경향을 보고 싶어서 등장인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이거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그 이란에서 왕족인 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밭을 메고 막 이런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한국 드라마 볼 때는 다들 귀부인처럼 마라님처럼 잘 사는 줄 아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한국 드라마가 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 물론 이제 서민을 묘사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휘황찬란한 이런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등장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류 드라마 또 환타지를 심어주는데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은 또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해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해 주는지, 재현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노동자들을 다루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예. 좀 그 주류와 반하는 드라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분석한 게 한 447개의 직업. 447개의 직업. 네, 그러니까 오, 등장인물이 그렇게 엄청 나오다 많네요.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분류를 막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았던 게 재벌과 기업가입니다. 재벌과 기업가. 뭐 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부류로 재벌과 기업가가 80명. 네, 그러니까 한 와. 18%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나왔던 드라마 속의 직업이 예. 한 5명 중에 1명은 재벌이나 기업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 상무, 보통 뭐 실장님, 네, 실장님, 본부장님, 뭐 네네네, 약간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잘생기고 좀 젊고 이런 네.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게 그렇군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네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친구 5명 중에 1명이 재벌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좀 과도하게 재벌을 묘사하고 있다, 쓰고 있다,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재벌이 되고 싶은 일반인들의 욕망을 좀 이렇게 투사한 게 아닐까요? 혹시 드라마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걸 또 궁금해하고 또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런 욕망을 좀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투영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나 어떤 제작진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재벌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뭔가요, 그러면? 네, 그 다음으로는 놀랍게 법조인과 경찰이었는데요. 이것도 한 15% 정도가 나와서 예. 재벌이나 기업가와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다 합친 거고 네. 거기에 경찰까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다루거나 사법 관련해서 하는 수사를 하는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이게 어떤 그 경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한 탑 5까지나 좀 더 살펴보면은 예. 경향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좀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소득 전문직의 어떤 이런 뭐 범죄 수사물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뒤를 이어서는 뭐 회사원이나 의료인, 뭐 학생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살펴봤을 때 전문직이 좀 많이 차지하더라. 그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표에서 나오듯이 재벌 기업가나 예. 법조인, 경찰, 의료인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게요. 의학 드라마들이 예. 많이 나오니까 또 언론인, 뭐 정치인, 금융업 종사자 이 여러 가지 이 직군들을 합쳐보면은 예. 한 46% 그러니까 절반은 고소득 전문직이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더라. 그걸 알 수 언론인은 있었습니다. 고소득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아는데요.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아마 드라마에서는 아. 네 아마 뭐 명예직이라든지 그렇게 나오시겠죠. 잘못 묘사되고 있고요. 일단 고소득이 아닌 걸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네.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저는 그냥 추정인 건데 하나는 이 전문직들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어서 어떻게 뭐 묘사하기가 편하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법조인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거를 할 것이다, 뭐 의료인은 의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직업들에 대한 선망,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게 좀 두 가지가 투영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추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아무래도 그 대중들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네. 제작진들이나 제작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과도하다. 뭐 100%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은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럼 뭐 그 외에도 뭐 회사인이나 아니면 학생, 구직자도 되게 놀라운 놀라운 양이었어요, 사실은. 구직자. 네, 구직자도 나오는데 이따 그러네요. 나중에는 예. 방송사 얘기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좀 구직자. 신기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이 어려운 세태 현실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등장하는 성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네, 저희가 또 지금은 계속 어떤 성 고정관념을 역전하는 드라마들이라든지 예. 그런 컨텐츠들이 약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비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저희가 아까 말했던 447명의 성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총 남성은 239명, 음. 여성은 208명이었어요. 이게 성비로 따지면은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5명. 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자연 성비가 한 104 대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성이 많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OCN이라는 그 드라마 채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해당 방송사의 그 장르적인 특성이 또 있어요. 거기는 늘 보면은 범죄, 뭐 맞아요. 미스터리, 형사들 수사물.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분석할 때도 드라마 8편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예. 그 8편 모두 그런 장르였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OCN의 성비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비가 네네. 그래서 좀 경향을 보면은 예. 사건을 파헤치거나 뭐 위험에 막 도전하거나 이런 캐릭터들은 좀 남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네, 좀 여성 캐릭터들은 전개를 위한 좀 장치로 소비되거나 그런 경향이 좀 아니면 있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거나 네. 뭐 네.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묘사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성비가 그렇군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근데 마동석 씨가 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좀 어색하긴 한데 예, 그래도 예. 좀 역전시킨 드라마들 예를 들면은 TVN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도 인기가 되게 많았고 예, 예. 또 JTBC의 멜로가 체질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전면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들이 예. 좀 제 생각에는 또 드라마 그 업계에서도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OCN과 같은 장르물 전문 채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직업 분포도가 또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이게 방송사별로 좀 살펴보면은 예. 좀 재밌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10개 정도의 방송사를 봤는데 예. 이 중에 사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채널A, MBN은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표본이 너무 적었어요. 드라마 잘 안 만들어요, 사실은 저기서. 네. 왜냐면은 드라마가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그 이제 정치 토론, 정치 패널들 앉혀놓고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예능 쪽으로 도시어부나 뭐 네. 그 뭐 트로트 네. 뭐 이런 걸로 좀 그쵸. 집중을 해서 드라마를 예전에 한반도에 100억 쏟았다가 TV조선 망한 다음에 그 이후로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예. 이제 2017년에 재승인 받을 때 예. 이제 권고했던 것이 좀 다양하게 편성해라. 그리고 맞습니다. 콘텐츠에 많이 투자해라 였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MBN이 4개, 채널A와 TV조선이 3개 정도의 드라마만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살펴봤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또 등장인물을 추려서 이렇게 막 성비를 분석하고 이럴 표본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렇네요. 올해 또 재승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그 외에는 좀 방송사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KBS나 MBC, SBS 이 지상파를 합쳐서 살펴볼게요. 예. 가장 재벌과 기업가를 많이 다룬 방송사가 있는데 SBS입니다. SBS. 네, 이게 좀 KBS의 경우에는
재벌과 기업가를 많이 다룸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뭔가 탁 넣기 어려운 직군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카센터 정비 소장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사장이라든지 예. 예술단 감독들. 근데 저희가 이게 무조건 뭐 조연만 본 게 아니라 거의 주조연급만 본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조연급으로 나왔다는 건 되게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게 KBS의 경우에는 높았고 또 MBC의 경우에는 법조인 경찰 직군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SBS는 유달리 아직도 재벌과 기업가를 많이 다루고 있고 SBS에서 재벌과 기업가 다음으로 많이 나온 건 또 의료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SBS가 의학 드라마를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작년 예. 한 해에 흉부외과, 닥터 탐정, 의사요한 등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의료인의 비중이 높았다. 재밌네요. 네네. 일단 KBS가 그런 비중이 높은 거는 KBS가 일일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정입니다, 그냥. 네네네. 왜냐하면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민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진짜 우리 옆집에 있는 카센터 아저씨 이런 직업들 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KBS가 많이 나온 것 같고. 네네. 예. 그렇긴 한데 하나만 더 짚자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드라마들 중에서 그러면 재벌과 고소득 전문직이 안 나오는 드라마가 있나 살펴보면 또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KBS 드라마 중에서 재벌이랑 고소득 전문직이 안 나오는 드라마는 예. 총 한 열 몇 편 중에 총 한 20편 정도 중에서 예. 4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부분 다 한두 명씩은 꼭 나옵니다. 그런 16편 분들이. 정도는 재벌이 나온다라는 네, 재벌이네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제 주변에는 재벌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네요. 왜 제 이렇게 주변도 없습니다. 재벌이 눈에 많이 띄죠? 네. 드라마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JTBC 네, 뭐는 어떤가요? JTBC가 좀 특이한데요. JTBC의 경우에는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JTBC 안에서도 그렇고 구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직자의 비율. 네, 그러니까 구직자라고 해서 뭐 아예 직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헤어 디자이너 보조를 하면서 뭐 어떤 다른 직업을 선망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냥 취업 준비생으로 네. 나오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네, JTBC가 다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이 많이 나왔는데요. 학생. 당연히 스카이캐슬의 영향일 아, 것으로 네, 그렇군요. 보이는데 스카이캐슬뿐만이 아니더라도 JTBC가 한 3편 정도는 학생과 학교 아니면 학교 폭력 어떤 그런 교육 문제 이런 걸 다룬 드라마들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다음으로 학생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할 수 JTBC 있겠습니다. 방송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비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들이 드라마에서도 나온 거 아닌가 보이고요. TVN. 네네. TVN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네. TVN의 경우에는 TVN도 사실 뭐 경찰, 법조인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비율이 많았는데 네. 그 다음으로는 좀 특이하게 회사원 직군들이 좀 회사원.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TVN의 경우에는 뭐 청일전자 미쓰리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생각해봤을 때 예. 또 쌉니다 천리마 마트라든지 네, 쌉니다 천리마 마트의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마트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또 청일전자 미쓰리의 경우에도 그 중소기업의 어떤 사원들의 이야기를 네, 다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로맨스는 별책 부록은 뭐 출판사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TVN이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서는 사실 재벌을 뭐 보기보다는 네. 뭐 회사원의 내 직장 동료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뭐 방송별 사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게 좀 잘 만들고 어떤 데가 좀 올드하고 스테레오타입을 많이 쓰고 뭐 이런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JTBC나 TVN이 좀 다른 방송사들의 그 경향과는 좀 다른 직업군이 많이 등장한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JTBC는 구직자와 학생이, TVN에서는 회사원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하고 드라마 안에서도 좀 창의적인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사실 JTBC와 TVN은 그 뒤에 대기업 자본이라는 좀 거대한 그
든든하다고 할까요? 그런 예.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사실 있겠네요. 네, 지상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비상경영 체제다, 음. 지금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적자다라는 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드라마가 생각보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많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만약에 계속 이 드라마 시장에서도 대기업 편중이라든지 자본 편중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책임이나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저희 시청자들이 예. 안아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서 다양하게 좋은 드라마를 많이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공영성을 지킬 수 있는 공영방송이라든지 좀 규제가 많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드는 드라마가 좀 어떤 공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봤을 때 지상파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드라마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뭐 이제 방송사 측에 저도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힘듭니다 요즘. MBC 재작년에 1,200억 원 적자 봤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에도 아마 1,000억 원 정도로 지금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KBS는 재작년에 400억 원 적자 봤고요.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선방에서 한 100억 원 정도로 적자를 막았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KBS 선수들로부터. 그래서 KBS 뭐 다 MBC 어렵고요. 그래서 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나이대가 주 시청층이 사실은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서 그렇죠. KBS 1의 시청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가장 젊은 게 그 JTBC인데 JTBC가 이제 뭐 지상파 다 통틀어서 JTBC가 48세인가 49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드라마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더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맞출 수밖에 없는 뭐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을 또 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근데 그 오랜만에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분석을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선희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